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자, 글로벌 이마케팅에서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쿠팡이나 지마켓 이런 플랫폼, 쇼핑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쇼핑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국내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해외 플랫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렇게 구매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판매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는 국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직구라고 하죠. 우리가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해외 글로벌 이커머스 어떤 플랫폼 이런 해외 사이트에 입점을 오히려 신청을 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업가여야지만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쉽게 재택근무로 이러한 직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왜냐면 그만큼 플랫폼이 사용하기 간편하고 누구나 신청을 해서 입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을 사업자로 주소를 내시고 실제로 해외 직구나 이런 사업자를 내셔서 해외 제품이나 이런 것,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해외 제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진 않더라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흔히 직구로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외 제품을 직구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사봤는데요. 요즘에는 배송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내가 힘들게 직접 뭔가 내가 배송 업체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한 연결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좋게는 한 4일, 5일만 해도 오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중국, 미국, 동남아 등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같은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온라인 이커머스의 시장의 규모를 보면 3조 달러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1조 달러 정도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전 세계 온라인 판매 3개 중에서 1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정말 현지에 가서 물건을 사야만 하는 10시간,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야만 하는 곳의 제품도 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가지면 집에 앉아서 한 일주일 있으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더 주목할 것은 2015년 이후에 연평균 30% 이상으로 그 성장 속도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성장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첫 번째로 인터넷의 보급,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보급, 이 포노사피언스들이 스마트폰의 보급률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내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도 뭐 카테고리만 조금 몇 가지 건드리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순위별로 나오고 가장 어떤 뭐 리뷰가 좋은 제품들이 순위별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나라 제품을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만 사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즘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의자나 식탁 같은 걸 쳐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제품이 올라와 있으면 해외라고 이렇게 살짝 그 카테고리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다 이제 직구 시장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해외 제품을 국내에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SNS의 활성화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다양한 어떤 뭐 온라인 채널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실제로 뭐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분들의 일상, 그리고 그 나라의 제품, 미국에 사는 분들의 일상, 그 제품, 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너무나 손쉽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뭐 우리나라 뭐 토종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이런 SNS 채널들은 해외 계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실제로 해외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의 시대를 진짜 뭐 건국된 이래로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어떤 다양한 마케팅, 다양한 사업, 어떤 다양한 글로벌한 어떤 시장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굉장히 잘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이렇게 보급률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더 크게 확대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후를 살펴봤을 때 이게 급속하게 확산이 된 어떤 기점을 보면 지금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는 굉장히 뭔가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로 이런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의 속도가 더 급격해졌고요. 코로나 발생을 기점으로 마케팅의 흐름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 우리 기업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일반 소비자들인 우리들도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맞춰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의 어떤 변화를 보면 온라인 쇼핑이 일반 오프라인 쇼핑이나 어떤 로컬 쇼핑, 지역 쇼핑에 뭐 가서 판매를 하고 사는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쇼핑의 주요 쇼핑 수단이 됐다라는 거, 온라인 쇼핑이.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보다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을 사고 하는 그 수요나 어떤 그러한 이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급격하게 상승이 됐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신마케팅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새롭게 생긴 사업들의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케팅 요소로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기존에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는 어떤 품목들이 조금 더 다양화돼서 개인의 뭐 위생용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홈코노미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홍코노미 제품들 그리고 일반 의약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뭐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판매도 또 구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홍코노미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이 형태입니다. 홍코노미 서비스로 봤을 때는 뭐 음식 배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전을 렌탈한다거나 일산용품을 구매하는 것, 또 홈 엔터테인먼트, 뭐 집에서 있으니까 항상 뭐 심심하고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재미 요소가 들어가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의 제품들, 또 홈케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에 관련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도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운동도 많이 못하고 맨날 이제 누워있는 시간도 많고 움직임이 조금 적다 보니까 몸이 막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마사지 기계라고 하네요. 마사지 기계.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그 마사지 기계 있잖아요. 그게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뭐 바디 프렌드도 있고 뭐 그런 제품들이요. 그러한 제품들, 다양한 홈케어, 다양한 뭐 건강을 위한 그러한 제품들도 이 판매율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집에 대한 인식이, 집에 가면 뭐 가사 노동, 뭐 잠만 자는 곳 이런 인식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은 그러니까 삶을 뭐 다양하게 뭔가 해야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요즘에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도 해야 되는 일의 공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홈 인테리어 소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인테리어 소품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유로움만 찾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 집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런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홍코노미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나 이러한 어떤 뭐 변화된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해야 되겠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점차 이러한 뭐 성장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요. 홍코노미 제품들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령층의 쇼핑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들이 구매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령층이라는 것이 사회 경제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꽤나 있어서 그분들이 온라인 시장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 온라인 뭐 쉽게 구매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으로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뭐 제품들을 막 훑어보시면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어머니나 이제 계시면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한 60대 뭐 중반이신데도 핸드폰을 굉장히 자주 보세요. 요즘에 뭐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 있죠. 뭐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쇼핑도 하시고요.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뭐 TV를 보시는 시간보다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뭔가를 사고 뭐 정보를 얻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층의 쇼핑 증가율 이것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또한 우리 고령층의 어떤 고령층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한번 보실게요. 예측치인데 4.8조 달러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네요. 자, 엄청난 거래액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4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마케팅에서 이 이커머스 시장을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 플랫폼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의 한국 수출의 모습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수출을 비교하는 이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한국 전체 수출 규모 2018년 기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반 한국 전체 수출 규모는 수치를 보실게요.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꾸준히 뭐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역,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해외에 수출을 해서 기업이 조금 더 확장하고 수익을 내는 이 부분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밀접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폭을 본다고 하면 한 5% 평균이 5% 정도의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이제 상대적으로 보셨을 때 옆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인 한국 전체 수출 규모보다 이 세분화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수출의 내용을 딱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45%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해외로 진출하는 또 많은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외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내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땅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이제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기존에는 어떤 해외에 뭔가 수출을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돈이 있는 자본이 있는 기업들만 가능한 어떤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뭐 어떤 법적인 규제, 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조금만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도 본인들이 이제 이런 해외 어떤 판매자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어떤 뭐 문장이나 단어나 어떤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전 세계를 시장을 목표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정말 우리 지금 시대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저런 수치가 보여주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 이제 발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죠. 글로벌 이커머스 프로세스를 보면 기존의 전통적 무역의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조업체가 있겠죠. 물건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뭐 제조는 뭐 세계에서 알아주죠. 이런 제조업체들이 수출업체를 통해서 해외 이제 수출업체 이걸 대행해주는 이런 수출업체를 통해서 또 이제 수입업체, 그 나라의 수입업체에 또 연결이 되고 또 도매업체, 또 이걸 나눠서 이제 도매업체가 가져가고 또 소비업체, 이 소비업체 이제 소매를 하는 이제 소매업체에 또 연결이 돼서 소비자에게 가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절차가 복잡하죠. 절차가 복잡하게 되면 그만큼 이 소비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마진이 빠지게 되죠. 이제 중간상들이 이제 중간중간 끼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붙게 될 거고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이커머스의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너무나 간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종 소비자들이 아주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너무나 손쉽게 또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이커머스 프로세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제 제조업체가
직접 글로벌 플랫폼,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수출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런 간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게끔 판매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뭐 1인 기업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중소기업의 제조업, 아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시대가 열린 거죠. 예전에는 대기업, 뭐 자본이 있는 큰 기업만 가능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뭐 통관이나 또 관세, 또 현지 법인과 같은 좀 복잡하고 뭐 까다로운 이런 절차를 먼저 떠올리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무역은, 실제로 이런 전통적인 수출과 무역은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렇죠? 자본이 있는. 그런데 전 세계의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해외 판매의 장벽이 훨씬 낮아졌다는 거고, 또 이런 글로벌 셀링을 하는, 글로벌 셀링이란 것은 뭐 아마존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제품을 뭐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유통 채널을 개설을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비용을 투자를 하고 현지 시장을 개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력도 뭐 추가로 뭐 채용을 하고 이러한 아주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이 온라인을 뭐 클릭 한 번으로 클릭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뭐 동남아시아 등 해외 소비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이커머스의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런 플랫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이커머스의 플랫폼을 보시면 처음으로 보는 게 이베이입니다. 이제 미국부터 살펴보면 미국에 굉장히 이런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제로도 제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과 경쟁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좀 공부를 해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미국의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그 규모, 이러한 매출의 규모가 정말 급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이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이제 본사가 있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베이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대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대 소비자의 판매를 중개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이고요. 네, 두 번째로 아마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은 전 세계 판매자들이 입점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아마존의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도서, 의료, 신발, 뭐 보석,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회사인데요. 현재는 미국 외에도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캐나다, 아마존 영국, 아마존 독일, 아마존 오스트리아, 아마존 프랑스, 아마존 중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인도, 아마존 이탈리아, 아마존 멕시코, 아마존 스페인 등 13개국에서 아마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마존 코리아라고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진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입점하는 그 절차도 너무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코리아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국내 온라인 판매 채널만 하지 않고 아마존에 입점하고 싶다, 아마존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진출하고 싶다, 이 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코리아라는 어떤 지원 사이트에서 충분히 배송이든 물류든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아마존에 입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아마존에 입점한 회사들이 대기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개발을 한 아주 그러니까 1인 기업부터 시작한 대표님들도 아마존에 입점을 시켜서 지금 몇십억, 몇백억대의 그런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러한 사업가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한번 발을 잘 들여놓으면 진짜 한 1, 2년 만에 급격하게 매출이 상승을 해요.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죠. 베스트바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전자제품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자, 미국 전자제품 시장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눈여겨볼 그런 이제 플랫폼 채널이긴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터키, 영국에도 이제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뉴에그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자, 온라인 전문 이제 사이트예요. 온라인 전문점으로 아마존 다음으로 최대의 전자제품,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뉴에그는 우리나라 플랫폼들 있죠. 판매 사이트들 보면은 뭐 이렇게 핫딜 같은 거 있죠. 뭐 할인을 시간을 정해두고 굉장히 저렴하게 막 40%, 50% 뭐 이렇게 핫딜을 해서 판매를 일으킨다거나 세일을 뭐 시간 세일, 타임 세일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이벤트적인 거죠. 이벤트적인 요소를 중간중간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구매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고 있고요. 아마존에는 없는 제품, 더 싼 제품들도 좀 가성비 좋고 좀 저렴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뉴에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타겟은 미국에서 8번째로 큰 백화점 소매 업체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소매 업체인 거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급진 이런 제품들도 들어가 있겠죠. 약 2,0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001년에 온라인 마켓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통회사들이 실제로 뭐 롯데몰이라거나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한 이제 방식인 거죠. 그래서 2001년에 온라인 마켓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는 아마존 및 월마트를 이어 7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월마트가 뭐 저가 전략을 조금 펼친다고 한다면 타겟은 젊은 층을 공략하는 뭐 좀 저렴하지만 좀 더 세련되고 조금 더 트렌디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28개국에 굉장히 11,695개의 스토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리고 11개국에서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정말 큰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마존이 더 어떤 우리 소비자들에게나 뭐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월마트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사이트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좀 이제 고려해 보신다고 한다면 시장 분석하실 때 꼭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는 미주 지역 유통업계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커머스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Z라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Z닷컴은 미국의 이제 상류층이 타겟이에요. 좀 고급화된 어떤 이제 제품들을 이제 상류층을 타겟으로 해서 좀 여유가 있고 비용을 좀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 타겟으로 해서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인데요. 상류층을 타겟으로 럭셔리한 어떤 제품들 외에도 식료품, 뭐 이길 배송, 뭐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배송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뭐 그런 플랫폼의 방식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 빠른 배송을 해주는 그런 게 가장 이제 메리트가 있고 큰 특징인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잠재력이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이제 미국 내에 배송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Z닷컴은 미국 내 자체 물류 창고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물류 창고를 이용해서 그것만 뭐 유통이나 물류에 관련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고품질,
프리미엄 뭐 이런 쪽을 해외 판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은 Q10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G마켓 창업자인 이베이가 합작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의 6개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한 해외 오픈마켓이죠. 그래서 Q10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진입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어떤 한 대학생이 그 텀블러 같은 거, 우리나라 텀블러를 싱가포르 저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창업을 조금 이제 키워나가는 젊은 청년 사업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막연함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진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번 이제 방법을 체득을 하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가. 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쇼핑 사이트죠. 이 11번가가 말레이시아의 그 셀콤이라는 통신사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의 오픈마켓을 런칭했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서는 11번가를 흔히 쇼핑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 플랫폼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연동을 해서 말레이시아 11번가 플랫폼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가장 핫한 뭐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쇼피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좀 작게 시작한 어떤 뭐 물건을 제조하는 어떤 제조업체의 사장님들도 보면 쇼피에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쇼피에 입점을 해서 거기에서 뭐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한 11위,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싱가포르 뭐 6억 인구 정도가 매일 쓰는 뭐 거의 달고 산다고 봐야 되겠죠. 쇼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 커져가는 추이가 보통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모바일 쇼핑이나 이커머스를 이제 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상위에 있을 정도로, 그리고 쇼피는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고요. 유저들에게 다채로운 이제 소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경험을 제공하고 또 실시간 뭐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채널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7개국,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동남아시아에서 좀 유명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은 라자다입니다. 라자다는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고요.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상품 등록 정책 등 플랫폼의 구조가 미국의 아마존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뭐 영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익숙하고 공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제 간편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존의 상품을 라자다에 올려 판매한 것이 굉장히 용이한 플랫폼 자체가 시스템이 비슷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말 동남아시아 시장을 진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요. 앞전에 우리가 뭐 두끼떡볶이나 그럼 락앤락도 베트남에 진출한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굉장히 성공을 잘한 케이스이고 또 현지의 국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우리나라의 제품들 선호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시장 저 두 온라인 플랫폼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향후에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플랫폼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인 플랫폼만 가지고 온 거고요. 찾아보시면 좀 더 다양하게 그 국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은 알리바바와 타오바오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직구 사업에 그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직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중국 사이트인 알리바바와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거나 직구, 구매 대행을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 중소기업 업체를 위한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와 무역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 사이트는 굉장히 간편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끔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가전제품, 또 기계류, 의류 등 40여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서 수억 가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굉장히 또 원가가 저렴합니다. 소비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실제로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로 중국의 대표 플랫폼은 타오바오입니다. 중국 최대의 오픈마켓 중 하나이고요. 알리바바 산하의 마켓입니다. 알리바바 회사가 타오바오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런 장점으로 소비자들 또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중국 결제, 중국 사람들만이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고요. 타오바오는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핫한 새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글로벌 마케팅에서 꼭 알아야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글로벌 마케팅 시장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가 합쳐져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고요. 쉽게 조금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TV에서 홈쇼핑을 많이들 보셨죠? TV를 틀면 TV 안에서 제품들을 설명을 해주고 쇼호스트들이 다양한 제품들의 어떤 활용 방식, 사용 방식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더 편리함을 가미한 게 이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모바일 기반 라이브 쇼핑이라고 보시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이라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방송이 되는데요. 1시간 방송이 되면서 정말 소비자들이 그 1시간 동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쇼호스트나 그리고 제조사의 사장님이나 업체 대표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방송을 하기도 해요. 꼭 쇼호스트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실시간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면 소비자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송출이 가능하고요. 또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사용을 하는 실제 모습, 궁금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 훨씬 더 급격하게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출발점은 중국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영상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뭐 쌍방향,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뭐 할인이나 이벤트, 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판매들, 구매들이 이런 재미 요소를 주면서 예전에는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라이브 방송,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런 온라인 플랫폼, 이런 채널들, 마케팅 채널들에서 그냥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혹은 그 채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냥 뭐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뭐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손쉽게 팔 수 있고, 이렇게 뭔가 구매 전환,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 실시간 양방향 소통, 할인 이벤트, 이러한 재미 요소를 가미를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굉장히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중국 라이브 커머스의 거래액은 9,610위안입니다. 한화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63조에 달하는 정말 163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163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거래액을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그 거래액의 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크고 있고요. 2017년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뭐 많은 기업들이 거의 다 한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인구수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하실 때 글로벌 마케팅을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보셨을 때 중국 시장을 이제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동일한 제품을 팔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5천만 국민이 보는 것과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보는 것과는 그 수익 창출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사용자는 2억 6,500만 명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로 타오바오나 도우인, 쿠아이쇼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서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면에 이미지로도 이제 보여지는 게, 저기 어떤 한 남성이 어떤 컵을 들고 있죠. 저 제품이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편의점을 가면 바리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입니다. 커피 이제 그 네이밍이에요. 바리스타라고 하는 그 커피 제품이죠. 저 커피 제품을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판매액이 어마어마하죠. 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 판매되는 그 규모가 아무리 못 팔아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수익이 뭐 몇 배 이상은 내가 투자한 비용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한번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인플루언서라고 불려지는 분들에게 뭐 공동구매나 이렇게 뭐 우리나라 제품을 홍보하거나 협찬을 해주거나 이렇게 지금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하고 계신데,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은 왕홍이라고 부릅니다. 왕홍.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그들한테는 이제 왕홍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다양한 이러한 왕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왕홍들이 제품을 한번 홍보하고 판매를 하기만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의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제 그러한 개척을 할 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방법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커머스 이 시장의 시장 규모를 국가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이전에 그 라이브 커머스 이제 중국의 채널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TV 화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듯이 다양한 채널들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중국만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쇼피, 뭐 동남아 시장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 그 플랫폼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뭐 판매를 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뭐 사업가들, 뭐 제품들, 사업자분들이 해외에 이러한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런 플랫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팔린 그런 품목의 우선 순위예요. 1위부터 10위인데요. 지금 보시는 뭐 분들이 회사에서 뭐 주력으로 하는 뭐 상품군이나 뭐 이러한 뭐 제품들을 제조하는 회사라거나 뭐 유통하는 회사라거나 하신다면 중국 시장에 뭐 진출을 하실 때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카테고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실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품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품목들인데 이 중에 1순위에 해당되는 품목이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해서 시장 분석을 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한번 진출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뭐 선두주자고 먼저 시작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참 정말 코로나는 많은 걸 변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었고요. 어떻게 보면 신시장, 또 새로운 신사업, 신업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대기업들, 유통업을 이미 하고 있던 대기업들과 실제로 홈쇼핑을 하고 있던 기업들도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도 보이시겠지만 카카오, 뭐 네이버, 뭐 현대, 롯데 이러한 이제 회사들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한 이유가 방송을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에 들면 결제 시스템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결제까지 끝나는 거죠.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화면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눌러서 결제만 버튼 눌러서 요즘에 버튼 누르고 비밀번호 한 번 누르면 결제 다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사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근데 아직 초기 단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중기 거의 이제 크게 뭐 엄청 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될 그 시장을 보고서 좀 눈여겨 보셨다가 글로벌 마케팅을 수행하실 때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볼게요.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천해드렸던 동남아시아 시장 있죠. 지금 표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아시아가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2조 4천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북미가 7,400억 달러, 그리고 서유럽이 4,900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규모가 점차 더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겠죠. 글로벌 이커머스를 이제 수행을 하실 때는 이 온라인 마케팅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사실 판매를 촉진하는 모든 경영의 그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워낙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면 온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에서 요즘 온라인을 활용 안 하면 노출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 이런 마케팅 있죠. 그리고 SNS 계정 마케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이런 바이럴 체험 마케팅이나 라이브 커머스 이런 마케팅을 활용을 하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의 체험단, 다양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소비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협찬을 해주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걸 리뷰를 올릴 수 있고 그들이 잘 활용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올릴 수 있게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해외 SNS 공식 계정을 만드는 것 인스타그램도 다 해외 계정으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또 바이럴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이것도 해외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커머스 성장 곡성을 보시면 한 번에 성과가 잘 나지 않아요. 성과를 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세로선이 이제 판매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선이 이제 기간이에요. 보시면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고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한 번 했고 뭐 아마존에도 입점을 했어. 근데 뭐 몇 개월이 돼도 바로 안 돼. 수익이 안 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접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번 투자를 하셨으면 몇 개월, 한 1년? 그래도 1년 정도는 추이를 보시고 뭐 1년, 2년 이 노출, 온라인 마케팅, 이커머스 마케팅의 이 특징은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 어느 순간은 급격하게 매출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는 나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몇백을 했고 몇천을 했는데 한 번에 성과가 안 나 그러면 투자한 돈을 다 버리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자본이 좀 초반에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만 견디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이 글로벌 마케팅은 전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면 조금 그 시드 스테이지라고 하거든요. 씨 뿌리는 단계예요. 이런 씨 뿌리는 단계에서 좀만 버티시면 정말 전 세계의 고객을 무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을 잘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견디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사례로 그런 것들을 견뎌서 잘 이제 성공한 글로벌 이커머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율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랜드이기도 해요. 자, 율립이라는 브랜드는 최근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뽑힌 우리나라 토종, 그것도 거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있는 주부님이 본인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천연 립스틱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자, 창업 후에 일찍부터 미국 진출을 추진을 했어요. 미국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원료를 사용을 했고요. 이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천연 소재, 천연 재료의 립스틱이라는 걸 스토리텔링을 해서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천연 립스틱이라는 것을 판매를 했을 때 아마존 초이스라는 아마존 정책에 의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아마존 초이스라는 거에 이제 올랐고요. 단기간에 베스트셀러 제품에 올라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냐 했더니 영문 인스타그램을 만드셨고요. 해시태그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영문으로 했겠죠. 해외 계정으로 판 거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이제 지속적인 컨텐츠 그리고 이 율립이 가지고 있는 소재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을 막 올리면서 회사 제품을 좋아할 만한 소비자들을 찾았고 타깃 광고
광고를 한 거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광고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연령이나 소비층이나 어떤 직업이나 그 원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맞춰서 타깃 광고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타깃 광고로 노출을 하면서 굉장히 매출을 크게 올렸죠. 자, 아마존을 진출하기 전에 영어를 걱정하시면서 진출을 쉽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존 코리아 직원들이 한국어 응대를 해주고 또 배송을 걱정할 것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센터로 물건을 보내면 고객에 대한 배송은 아마존이 해주고 또 물류 관리가 이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진출에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시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저렇게 아마존 사이트에 뭐 영어 영문으로 하고 뭐 가격대도 이제 올려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 먼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서 인기가 지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을 한 이후에 국내 시장에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율립이라는 브랜드를 라이브 커머스나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부터 먼저 성공을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자, 두 번째로 코니 아기띠라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자, 코니 아기띠는 아기띠를 팔아서 3년 만에 매출 150억 원을 낸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초기에 어떻게 했냐 보면 자사몰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창업을 해서 매출의 8할이 일본과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에서 론칭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제품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플랫폼, 아까 전에 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마존이라는 미국 플랫폼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초기에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도 뭐 글로벌 플랫폼에 진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인지도를 쌓고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나 고객의 반응 같은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사몰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홍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지도가 약하고 유통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자사몰을 한번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효율적으로 찾는 단계가 되면 마켓플레이스, 이런 뭐 해외 마켓플레이스, 국내 마켓플레이스, 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입점을 시키고 다양한 곳에 노출을 많이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니 아기띠는 창업 이후에 쭉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게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이 잘 팔리고 뭔가 시장성이 확보가 되고 인기가 좋으면 1년치, 2년치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놓는데요. 왜냐하면 원가 절감도 되고요. 이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에서도 대량으로 만들면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니 아기띠는 그렇게 몇 년치를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달치 판매 수량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해외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 신뢰를 갖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신의 데이터로 이용자가 가장 원하는 스펙을 담아서 판매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했고요. 현재는 각 국가별 마켓플레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뭐 일본, 호주 뭐 이런 해외 시장에서 해외 소비자들의 니즈나 어떤 욕구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슈피겐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주변에는 이 슈피겐 코리아의 그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슈피겐 코리아는 핸드폰 케이스 워낙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는 사실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서비스로 주거나 혹은 요즘에는 그
브랜드 자체에서 뭐 갤럭시라고 하면 갤럭시 제품을 제가 사서 쓰면 같이 나오는 그 기본적으로 뭐 투명한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 딸려서 나옵니다. 기본 케이스가 나오는데 해외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슈피겐코리아는 2009년 설립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해외 시장의 어떤 이런 특성을 분석을 해서 해외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자 만들어진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어떤 그런 제품들의 주력으로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트렌드를 굉장히 꿰뚫고 미국이나 어떤 그런 뭐 국가의 어떤 시장 분석도 굉장히 잘했고 기획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패션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였어요. 핸드폰도 하나의 패션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뭐 어떤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끼는 게 아니라 이쁜 것, 정말 소비자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그리고 경험해 보면서 내가 계속 만족스러운 핸드폰 케이스를 찾는 것, 이러한 키워드나 어떤 마케팅 뭐 전략을 세워가지고 글로벌 최정상 핸드폰 패션 제품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이미 해봤고 또 해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파생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면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피겐의 브랜드와 글로벌 유통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시장을 움직이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죠. 이렇게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슈피겐코리아의 제품을 좀 모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트렌드를 주도하는 뭐 핸드폰 관련 제품의 선두주자입니다. 모바일 트렌드를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는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전략을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모바일 기기들이 가장 먼저 신제품을 보이는 곳이 바로 북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현재는 슈피겐코리아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의 직접 수출액이 1억 불이라는 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정말 기업의 위상을 높게 드높이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전반적인 전통적인 어떤 글로벌 마케팅, 이제 무역, 글로벌 무역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 현지화 표준화 이러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필수적인 이 글로벌 마케팅, 이커머스 시장과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그리고 어떤 플랫폼 그리고 뭐 이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방식이나 어떤 배경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가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해외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표준화이든 현지화이든 글로벌 마케팅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국가에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가 정말 먹힐만 한가? 소비자들, 그 해외 시장의 소비자들이 우리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는가? 자연 환경은 어떤가? 어떤 소비 패턴, 그리고 어떤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러한 철저한 해외 시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적절한 표준화 현지화를 비롯한 마케팅 전략을 믹스하는 겁니다. 마케팅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부터 온라인부터 다양한 채널 등등등. 이게 마케팅 4P 마케팅, STP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그 국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믹스시키는 것, 합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마케팅 믹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글로벌 이커머스의 활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이커머스는 지금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지금 각 국가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타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플랫폼 하나면 전 세계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입점을 해서 팔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메리트이고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회사 분들이거나 그리고 또 추후에 사업을 내가 해보고자 하는 어떤 니즈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뭐 해외 지사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해외에 가서 시장조사나 어떤 해외 어떤 현지에 뭐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내가 있는 공간, 내 집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글로벌 이커머스,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각 시장에 맞는 채널과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가마다 많이 활용하는 SNS 플랫폼들도 있어요. 그걸 채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쇼피는 뭐 동남아시아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위챗이나 어떤 그런 SNS 사이트는 뭐 중국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뭐 바이두 같은 것도 뭐 중국 채널이고요. 우리나라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미국도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국가마다 잘 활용하는 그 온라인 채널이 있어요. 그러한 SNS 채널, 온라인 채널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보시면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국가에서 지금 우리도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뭐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에 적절한 채널인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홍보를 할 때도요. 근데 해외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채널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채널이 또 상대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성과가 나기에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채널에 맞추어서 영상과 어떤 뭐 이미지, 어떤 홍보의 다양한 어떤 뭐 사진들이나 뭐 이런 컨텐츠 있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기반한 라이브 커머스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 보시면 인스타그램도 릴스라는 어떠한 쇼폼이라고 합니다. 그런 컨텐츠들을 짧은 영상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뭔가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서 만든 영상이든 상관없이 뭐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러한 활동들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이미지에서 좀 더 탈피해서 좀 영상 기반의 마케팅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필요한 컨텐츠 제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시장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글로벌 마케팅을 잘 하려면 해외 시장의 이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 트렌드에 민감하고 내가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검색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오늘 그 글로벌 마케팅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글로벌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듣는 거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좀 적용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검색을 해보고 하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글로벌 마케팅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